오늘 주제는 단순히 AI가 코드를 잘 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에이전트가 계정 만들기 유료 구독 시작 도메인 등록 API 토큰 발급까지 이어서 처리하는 흐름이 등장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코드 생성에서 프로덕션 배포로 경계가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배포 자동화라고 하면 CI/CD, 컨테이너, IAC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신규 서비스 배포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계정 결제권 한 도메인 같은 운영 준비 단계였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와 스트라이프의 이번 발표는 그 병목을 에이전트가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흐름에서 자동화되는 핵심 작업은 크게 4가지입니다. 계정을 만들고 배포 토큰을 받고 도메인을 사고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덕션에 올립니다. 개발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대시보드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앱 생성과 운영 준비가 하나의 작업으로 묶인다는 점입니다. 큰 흐름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스트라이프 쪽에서 로그인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에이전트는 필요한 클라우드플레어 서비스를 발견하고 사람은 권한과 결제처럼 책임이 따르는 지점만 승인합니다. 이후 반복 작업은 에이전트가 처리합니다. AI 코딩 도구의 진화는 코드 편집기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코드를 제안했고 이후에는 CLI와 API로 호출했고 이제는 상업적 리소스를 실제로 생성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생산성 이슈이면서 동시에 거버넌스 이슈입니다. 중요한 표현은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즉 에이전트가 클라우드플레어 API를 호출하더라도 비용과 책임은 결국 사용자 계정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술 설계의 핵심은 무엇을 자동화하느냐 보다 누가 승인했고 어디까지 허용했느냐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에이전트가 프로덕션 배포를 하려면 계정, 결제 방법, API 토큰이라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흐름은 그 3가지를 받아낸 뒤 도메인 구매와 앱 배포까지 이어갑니다. 실무적으로는 온보딩 자동화와 프로토타입 배포 속도에 가장 먼저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권한을 승인하고 약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승인 이후에 대시보드 이동 토큰 복사 카드 정보 전달 같은 작업이 에이전트 흐름 안으로 들어옵니다. 커뮤니티에서 가장 날카로운 반응 중 하나는 이 문장입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오랫동안 봇을 막기 위해 CAPTC HA와 신원 확인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증된 에이전트에게 공식 통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스트라이프가 중요한 이유는 결제만 담당해서가 아닙니다. 스트라이프 프로젝트는 로그인된 사용자 결제, 수단 프로젝트, 컨텍스트를 가진 출발점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그 위에 도메인과 배포 인프라를 붙이는 파트너가 됩니다. 발표에는 기술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유입 전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트라이프 애틀라스를 통해 법인을 설립한 신규 스타트업에게 10만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플레어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계정 생성부터 인프라 비용 지원까지 이어지는 초기 창업 패키지에 가깝습니다. 개발자 경험에서 가장 큰 변화는 대시보드 왕복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대시보드는 강력하지만 에이전트 작업 흐름에서는 컨텍스트 전환 비용이 큽니다. 토큰을 복사하고 환경 변수에 넣는 작은 단계들이 배포 자동화의 실제 마찰이었습니다. 기사에서 제시한 흐름은 스트라이프 CLI에 프로젝트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발자가 클라우드플레어 대시보드를 먼저 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 컨텍스트 안에서 에이전트가 필요한 인프라 작업을 이어봤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MCP와 에이전트 길스도 함께 언급됩니다. 프로비저닝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라면 MCP는 그 문 안에서 에이전트가 어떤 도구를 쓸지 정리해줍니다. 결국 계정 생성 자동화와 작업 실행 자동화가 결합되는 구조입니다. 기사에서는 전체 흐름을 압축한 2분짜리 데모 영상을 보여줍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프로젝트마다 시간이 달라지겠지만 핵심은 수동 온보딩이 배포 작업 안으로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해커톤 MVP 내부 도구 고객별 데모 환경에서는 이런 마찰 감소가 의사결정 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회의적인 반응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구매는 매일 반복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화의 필요성이 과장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의 가치는 일반 개발자의 하루 업무보다 플랫폼 스타트업 온보딩 대량 프로비저닝 시나리오에서 먼저 검증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팀에 같은 효과가 나는 기능은 아닙니다. 스타트업 온보딩이나 해커톤처럼 처음부터 배포까지 빨라야 하는 환경에서는 가치가 큽니다. 반면 이미 계정 결제 정책 배포 파이프라인이 정리된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도입보다 통제 설계가 더 큰 과제가 됩니다. 이제 보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API 토큰 발급만 해도 민감한데 여기에 결제와 도메인 구매가 붙습니다. 기본 지출 한도가 있더라도 조직 입장에서는 재무 리스크 관리와 감사 체계가 함께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이 기능을 쓴다면 먼저 안전장치를 정의해야 합니다. 에이전트가 일을 잘하는 것과 조직이 그 일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산권 한로그의 수 정책이 함께 있어야 운영 가능한 자동화가 됩니다. 커뮤니티가 가장 크게 우려한 지점은 악용 가능성입니다. 에이전트가 도메인을 사고
사이트를 배포할 수 있다면 좋은 제품뿐 아니라 나쁜 사이트도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 이상 행동 탐지 도메인 평판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코멘트는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방향성은 중요합니다. 공격자는 자동화가 가능한 지점을 빠르게 찾아냅니다. 프로비저닝 자동화가 열리면 방어 시스템도 생성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인터넷 보안 모델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봇을 막는 것이 기본값이었다면 이제는 인증된 에이전트를 제한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에이전트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승인과 권한 범위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는 기본 지출 한도입니다. 스트라이프 프로젝트는 제공자별로 월 $100 기본 한도를 둔다고 설명합니다. 이 값이 모든 조직에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에이전트 결제 권한에는 반드시 예산 한도가 붙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런 기능은 바로 프로덕션 핵심 계정에 붙이는 방식보다 단계적 도입이 맞습니다. 먼저 샌드박스에서 비용과 권한 흐름을 검증하고 내부 도구에 적용해 운영 패턴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고객 환경이나 외부 서비스로 확장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실전 적용처는 SaaS 온보딩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별 데모 사이트나 화이트 라벨 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 서비스라면 도메인과 배포 자동화가 실제 가치를 냅니다. 단도메인이 누구 소유인지와 갱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제품 정책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수요를 말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제품 안에서 도메인 구매 기능을 제공하고 싶은 개발자에게는 레지스트라 API가 꽤 직접적인 문제 해결책입니다. 이번 발표가 에이전트용 흐름으로 시작했더라 도플랫폼 API 수요와 맞닿아 있는 이유입니다. 자동화의 가치는 반복성에서 나옵니다. 도메인을 한 번 사고 끝나는 개인 프로젝트보다 고객별로 환경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 서비스에서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개인 개발자보다 플랫폼 사업자와 스타트업 툴체인에서 먼저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메인을 코드 산출물처럼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도메인은 브랜드 자산이 고갱신 비용이 있으며 평판과 법적 이슈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쉽게 만들수록 제품은 더 명확한 관리 화면과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이 흐름을 제품에 넣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API가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결제와 도메인 구매를 자동화하면 운영사고가 생기기 쉽습니다. 예산 소요권 토큰, 범위 실패 처리까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좋은 구현은 에이전트의 요청과 실제 실행을 분리합니다. 에이전트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만들고 서버가 정책을 검사하고 사용자가 승인한 뒤 실행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자동화와 통제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에서는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 요청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도메인 최대 비용 토큰 만료 시간 권한 범위를 명시하고 정책 엔진이 먼저 검사합니다. 핵심은 자연어 요청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실행 가능한 계약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결제나 도메인 같은 작업은 일부만 기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승인했고 어떤 에이전트 실행이 어떤 리소스를 만들었는지 100%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비용 분쟁이나 보안 사고가 생겼을 때 로그가 제품의 방어선이 됩니다. 데브옵스의 일이 사라진다기보다 초점이 바뀝니다. 사람이 매번 계정을 만들고 토큰을 발급하는 업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떤 자동화를 허용할지 어떤 정책으로 막을지 어떤 로그를 볼지 설계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이번 발표를 시장 관점에서 보면 클라우드플레이어가 에이전트 유통 채널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는 앱을 배포해줘라고 말하고 에이전트가 인프라를 고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사업자는 사람뿐 아니라 에이전트에게도 선택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API는 단순한 기술 인터페이스가 아닙니다. 계정 결제 도메인이라는 상업 요소가 API로 연결되면 개발 도구 자체가 판매 채널이 됩니다. 에이전트가 선택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는 구매 흐름이 새로운 플랫폼 경쟁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모든 조직이 이 흐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규제가 강한 산업에서는 도메인 결제 외부 배포가 여러 승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에이전트를 직접 실행자보다 승인 요청과 변경 계획을 만드는 보조자로 쓰는 편이 맞습니다. 앞으로의 경쟁 포인트는 기능수보다 신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이전트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는 빠르게 상향 평준화됩니다. 결국 사용자가 안심하고 권한을 줄 수 있는 플랫폼과 정책 체계가 선택받게 됩니다. 실무자라면 오늘 바로 대시보드 자동화를 넣기보다 현재 온보딩 병목을 먼저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단계가 반복이고 어떤 단계가 책임있는 승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반복성이 높은 영역부터 작게 실험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발표는 AI가 더 멋진 코드를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에이전트가 프로덕션 준비 단계로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개발자는 속도를 얻을 수 있지만 조직은 권한과 비용과 책임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결국 승자는 에이전트에게 열려 있으면서도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